주말 저녁. 엄마! 어머! 여보! 승민이랑 여자친구 왔어. 아유, 사진으로만 보다 직접 이렇게 보니까 더 반갑네. 어서 와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아버님도 안녕하세요. 그래요. 승빈이 여자친구를 처음 만나는 상황이라 나도 얼마나 기다렸는지 반가워요. 셀리판은 이걸 신으면 되고 미리 차 준비해놨으니까 편하게 앉아요. 네. 이건 여기다 둘까요? 곧 추석이기도 해서 선물을 준비했거든요. 아유, 고마워라. 안 사와도 괜찮은데. 이리 와 앉아요. 어머, 손이 왜 이렇게 차가워? 엄마, 정현이가 너무 긴장해서 어제 잠도 못 잤대. 아이고, 뭘 그렇게 긴장을 했을까나. 우린 뭐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그냥 가볍게 저녁만 먹자 부를 거였는데 우리가 너무 부담을 준 건가? 아니요. 이런 자리에 가보는 게 처음이기도 하고 조심스러워서 생각이 많아지더라고요. 그래도 이렇게 반겨주셔서 조금은 긴장이 풀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편하게 생각해요. 차 좀 들고. 네. 그리고 두 분 말 편하게 하세요. 안 그래도 그 얘기 할까 했는데 우리 승빈이보다 2살 어리다고 하니 그렇게 할게. 네. 승빈이한테 들었는데 정연이 사업한다면서 어떤 회사래? 나 승빈이한테 들어도 잘 모르겠더라고. 아, 네. 음, 쉽게 말하면 비즈니스 통번역 회사 같은 거예요. 주로 기업 임직원들 대상으로 비즈니스 영어 코칭을 해드리고 있고요. 사실 승빈 오빠도 강의하면서 만난 거예요. 맞아. 그땐 잘 안 웃고 영어로만 주로 대화를 해가지고 이렇게 개인적으로 만나게 될 줄은 몰랐지. 정인이 첫인상 엄청 무서웠는데. 내가? 무서웠다고? 응. 강의할 때 특히? 그래도 다 인연인 게지. 만날 짝들이 있는 거야. 아, 그럼 정현이 영어를 엄청 잘하겠구나. 통번역에 비즈니스 영어 코칭까지? 말해 뭐해. 장난 아니야. 대학도 미국에 있는 곳으로 나왔는데. 어머, 그래? 아, 그냥 운 좋게 간 거예요. 운이 좋아도 실력이 좋아야 갈 수 있는 거잖아. 영어 잘 모르는 까막내 입장에선 정말 대단하다. 우리 집에 엘리트 며느리가 될 줄이야. 아유, 엄마. 며느리는 무슨 너무 김칫국 아니야? 우리 결혼 인사 온 거 아니거든. 아유, 그러니 내가 또 주책을. 아, 정인이가 너무 좋아서 그만. 나도 모르게 속마음이 나와버렸네? 그래도 뭐 둘이 이제 나이도 있는데 결혼 생각이 아예 없지는 않지. 음, 글쎄. 정인이 마음먹기에 따라 달라졌다고 생각해서? 아, 이런 얘기도 하지 말까? 그러게 너무 부담스러울래나. 우리 승빈이가 이렇게 좋은 사람 만났다는 게 좋아서 그런 거니까 이해 좀 해줘. 맞아. 정현이 보니까 성격도 좋아 보이고 예의도 바른데 본인 사업까지 착실히 운영한다고 하니 요즘 보기 드문 신부감인 것 같아. 우리 입장에서도 너무 좋아서 그러네. 아닙니다. 부족함 많은데 좋게 봐주셔서 감사하죠. 사실 승빈 오빠한테 들으셨겠지만 어머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이렇게 따뜻하게 반겨주고 가족적인 분위기를 느껴본 지가 정말 오래됐거든요. 그래서 더 걱정이 많았는데 훨씬 마음이 편해지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 사정은 전에 들었지. 그, 사고로 돌아가셨다 했지? 참 안타깝더라고. 뭐 당연히 다르게 느껴지겠지만 혹이라도 언제든 힘든 일 생겨 부모님 대신 의지하고 싶다든지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얘기해. 우리가 들어줄게. 정연아, 내가 뭘 했어? 우리 부모님 자기 정말 좋아할 거랬잖아. 네, 정말 감사해요. 빈말 아니라 진심으로 하는 말이야. 혼자 밥 먹기 그럴 때도 종종 놀러오고 그래. 말 나온 김에 슬슬 저녁 먹을까? 안 그래도 애들 배고플 것 같은데 말이야. 아버진 천천히 먹으면서 얘기 더 하자. 정희님 무슨 음식을 좋아하나? 그러게. 그래도 해외에서 지낸 지 제법 되니까 양식 이런 거 좋아할래나? 양식도 좋고요. 사실 한식도 좋아해요. 미국에서 살 때도 한식 자주 해 먹었어요. 그러니? 아, 내가 한 음식이 모쪼록 입에 맞아야 될 텐데. 어서 먹어봐. 네, 잘 먹겠습니다. 그래, 많이 먹거라. 2년 후 어느 날. 어머님, 부르셨어요? 그래, 잠깐 이리 앉아봐. 커피 줄까? 네, 좋죠.
별거 아니고 너한테 내가 주고 싶은 게 하나 있어서. 응? 이게 뭐예요? 한번 열어보렴. 이건 폐물 같은데요? 참 많네요. 어머님 거세요? 내 건데 나도 아까워서 한두 번만 착용해봤던 거야. 실은 이게 우리 친정엄마가 내가 결혼하기 전에 주셨던 선물이야. 그때 당시에도 종로에서 최고급으로 취급하는 보석이랑 금이로 만든 거라더라고. 어머, 참 귀한 걸 다 보여주시고, 완전 영롱하네요. 지금 착용해도 무리 없는 것들도 몇 개 있는데요? 그치. 승민 아빠랑 결혼한다고 시댁에서 서울에서 나름 비싼 집 해왔다고 며느리 무시하지 말란 뜻으로 우리 엄마가 시어머니한테 혼수랑 같이 보냈었지. 근데 나한테도 같은 걸 선물한 거지. 이걸 왜 나한테 주냐고 물었는데 그때 우리 엄마가 말씀하시기를 너도 내 딸이니 이거 받을 자격 충분하다고. 나중에 네 딸 낳아서 걔가 결혼하면 비슷한 의미로 그때도 이 폐물을 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거야. 그리고 그 딸의 딸이 결혼하거든 전달하고. 마치 가부처럼 말이지. 아, 다 생각이 있으셨네요. 하지만 너도 알다시피 내가 딸이 없고 아들만 내리 둘을 낳았잖아. 처음엔 이 폐물을 어째야 되나 고민이 깊었는데 여긴이 너한테 이 폐물을 주고 싶어? 네? 하지만 이미 혼수고 예단이고 다 받았는데 그것과는 별개로 받아줬음에 너네 며느리고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이지만 난 너 내 딸이나 다름없이 생각한다. 응이나 분명 우리 친정엄마도 살아계셔서 너한테 준다고 하면 당연히 그렇게 하라면 좋아하셨을 거야? 이런 귀한 걸 제가 받아도 될까요? 물론이지. 나중에 네가 딸을 낳게 되거든. 그때 나랑 똑같이 해줬음에. 이렇게라도 전통을 이어가는 거지. 감사해요. 이런 걸 제가 그냥 받아도 될런지 내가 주는 결혼 선물이라고 생각해. 그리고 여기 옆에 있는 건 이번에 내가 너한테 어울리는 걸로 하나 금은방에서 맞췄어. 나머지들은 워낙 오래된 것이기도 하고 디자인이 촌스럽지 않니? 이건 평소에도 하고 다닐 수 있잖아. 요즘 금값도 비싼데 팔찌까지요? 차라리 저 말고 어머님이 하시죠. 어머님도 마땅히 하시나 액세서리도 없으시던데. 나야 전업주부로 있으니 그런데 차고 갈 데도 없고 하등 필요 없지. 그래도 모름지기 사업하는 사람은 금부치 같은 걸 해야 기운이 좋아서 돈도 더 많이 벌리고 사람들도 업신여기지 않는단다. 다 보여지는 건데 잘하고 다녀야지. 그리고 네 친정 부모님이 살아계셨음 이렇게 너 살뜰히 챙겨주지 않으셨겠어? 안 그래도 결혼식 때 물론 네가 승빈이랑 동시 입장을 했다마는 네 옆에 신부증 혼주석 비어있는 게 참 마음에 걸렸거든. 근데 난 오죽했겠니. 결혼할 때 부모 생각이 더 간절한 것을. 어머님. 내가 늘 말하는 거지만 항상 말로만 그러는 게 아니라 정말로 둘이 결혼도 한 만큼 네가 날 진짜 엄마라고 생각해 줬음에 우리 이제 정말 가족이잖니? 네. 정말 감사해요, 어머님. 진짜 눈물 나서 어떡해요. 결혼하고 좋은 날 신부가 울면 되겠어? 자, 자, 이리 와라. 한번 안아보자. 네. 1시간 후. 그 팔찌 뭐야? 아까는 없었던 것 같은데? 눈썰미 좋네. 아까 어머님이 나한테 주셨어. 응? 엄마가? 어. 당신도 혹시 들은 적 있어? 당신 외할머님이 어머님 결혼하실 때 회물을 선물로 주셨다던데 그걸 여태 간직하고 계셔서 나한테 물려주신대. 그래? 난 처음 듣는 얘긴데? 뭐야? 엄마는 왜 아들인 나한테 그걸 안 알려주고 너한테만 알려준 거래? 그래? 진짜 몰랐어? 그렇대도? 난 좋은 대학 들어가고 취업 열심히 준비해서 대기업 들어갈 때도 안 해준 팔찌를 너 결혼하니까 바로 해주는 거 보면 진짜 엄마가 여보 많이 좋아하는 것 같아. 아빠는 말할 것도 없고. 왜? 질투나? 그런 거보다 여보. 어쨌든 며느리로서 널 많이 좋아해 주는 거니까 나도 좋지. 근데 정말 예쁘다. 역시 우리 엄마 센스가 좋다니까. 맞아.
나도 딸 나면 이렇게 어머님처럼 물려줘야지. 야, 근데 팔찌 생각보다 두껍네. 이거 얼마나 비쌀까? 뭐야. 가격 이런 거 생각하지 마. 어머님이 주신 마음이 중요한 거지, 무슨. 장난이야, 장난. 근데 여보, 우리 결혼하고 나서 앞으로 회사 운영이나 다 핑크빛 앞날이 이어질 것 같지 않아? 남들은 결혼하기 전부터 싸우고 고부 갈등에 장난 아니래던데 우린 결혼 과정도 순조롭고 별탈 없었잖아. 그런 거 보면 우리 진짜 잘 살 것 같아. 나도 그럴 것 같아. 요즘같이 행복한 때만 늘 이어지면 소원이 없겠어. 사실 당신 막 만나기 시작했을 때만 해도 결혼에 대해 회의적이었는데 해보니 막상 참 좋다 싶네. 진작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도 들고. 내가 뭘 했어. 작년에 그냥 치러버리자니까 그렇게 일핑계 대더니 그럴 줄 알았지? 그래도 현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아무튼 참 좋다. 그 집 들어가서 우리 와인 한 잔 같이 할까? 아무래도 난 그 폐물 물려줄 딸 좀 하루빨리 만나고 싶은데. 뭐? 진짜 은큼하기는. 2년 후. 몇 시야? 응. 이거 즐거운 거 아니에요. 정말 제 잘못 아니라니까요. 제발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응? 뭐 잠꼬대를 이렇게. 여보, 여보? 어, 왜? 잠꼬대를 너무 심하게 하길래 일부러 깨웠어. 왜 그래? 무슨 안 좋은 꿈 꿨어? 그런 건 아닌데, 별거 아니야. 당신 나 때문에 깬 거야? 미안, 얼른 자. 괜찮은 거야? 그럼 당연하지. 나 물 좀 마시고 잘 테니까 당신 누워. 알았어. 음, 요즘 들어 저 사람 살도 많이 빠졌고 뭔가 스트레스가 많은가? 안 하던 장구들 요 며칠 계속하네. 다음날. 자, 오토파지 주스. 땡큐. 당신 오늘은 일찍 출근 안 해? 오후에 미팅 있어. 그때부터 출근. 근데 말이야, 당신 요즘 회사에 무슨 문제 있는 거야? 아무리 생각해도 계속 당신 얼굴도 좋지 않은 게 신경 쓰인단 말이지. 당신도 느끼고 있었어? 솔직히 말하면 쉽지 않아. 얼마 전에 기존에 나랑 오래 일하던 회계팀장이 퇴사하시고 후임으로 새로 온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진짜 또라이거든? 괜히 부서 내 기강이 해이해졌다면서 이상하게 군기 잡는 거 있지? 나뿐만 아니라 팀원을 돌아가며 바짝 말리는데 요즘 그 사람 때문에 진짜 회사 다니기 너무 싫어서 큰일 났어. 이쁘서 상관들한테 상관 요청은 해봤고 내본 건 아니야. 근데 누가 올렸는지 내가 그때 말했다는 걸 알고서 그 팀장이 며칠 전부터 나만 갈구는 거 있지. 업무만 몰아주지. 내 실수도 아닌 걸 무조건 내 잘못이라니까 미치겠어. 회사에서도 마땅히 대책이 없는 것 같고. 진짜 이상한 사람이네. 왜 그런데? 모르겠어. 우리 회사에서도 미친 개를 통한다니까? 진짜 미쳤네. 됐다 그래. 아무것도 없는 괜한 뻘소리에 당신이 휘둘릴 필요 없어. 진짜 저 사람은 내 구조가 이상하게 돌아가는 사람이구나 하고 털어버려. 그냥 유체이탈 화법으로 기로 흘려버리라고. 그러고 싶은데 쉽지 않네. 듣겠다. 사무실에 여유 있게 도착해서 카드 찍어야지. 지보다 늦으면 더 갈거거든. 나 이만 가볼게. 그래. 조심하고 힘내. 며칠 후. 네, 어머님. 그래, 창현아. 승민이한테 뭐 물어볼 거 있어서 전화를 했는데 애가 안 받아서 말이지. 혹시 연락되니? 아니요. 저도 오늘 종일 일정이 있다가 막 복귀해서 왜 연락이 안 돼요? 문자라도 확인할 만한데 애가 바쁜지 통 연락을 보질 않는구나. 급하신 거 아니면 퇴근하고 한번 물어보세요. 요즘 일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여튼 그놈 위해선 늘 일이 많아. 그래서 애가 힘이 없나? 안 그래도 직장에서 좀 힘들어하고 있어요. 얼마 전 새로 온 상사가 있는데 실수하지도 않은 것들을 지적하고 별거 아닌 걸로 소리 지르고 화내서 굉장히 힘들어하더라고요.
뭐? 하여튼 간에 그런 데서까지 왜 그렇게 못됐나 몰라. 난 사회생활 해본 적 없어서 그런가 참 힘들겠다. 그러니까요. 애가 어리면 지금 당장 회사 그만두고 다른 애로 옮기라고 할 텐데 그 녀석 나이도 30 후반이 넘었는데 또 어디서 그만한 직장을 구하겠어. 그쵸. 이럴 땐 내가 경제적 여건이 부족해서 다 지원해주고 싶은데 아무튼 너도 일이 많아 힘들겠지만 승빈이 잘 다독여줘. 나만 믿는다. 네, 어머님 그럴게요. 그래, 그럼 너도 일 잘 보고 다음에 또 연락하자. 네. 난 그래도 우리 회사에도 곧 출산으로 회계팀 인원 하나 비게 되는데 그 자리에 승빈 씨를 넣어볼까? 어차피 관련 직종에다 대기업 출신이니까 지금 다니는 직원들보다 스펙도 좋고 해서 나쁘진 않을 텐데. 그치만 남편이랑 같은 회사에서 일하면 좋을까? 계속 회사에서도 보고 집에서도 보게 되는 건데. 일주일 후. 여보! 왜? 세탁하려고 그랬구나. 내가 또 주머니에 뭐 넣고 있어서? 아니, 그걸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 신경정신과 약 당신 거야? 그게 어 사실 맞아. 요즘 회사 때문에 너무 힘들고 나쁜 생각이 들어서 나도 살고 싶은 마음에 신경정신과 가게 됐어. 미안해 여보. 당신한테 미리 말 못하고 내 멋대로 나약하게 약 먹은 거. 앞으로 병원도 안 가고 약도 바로 끊을게. 뭐야. 뭘 미안해해. 도리어 잘 갔어. 당연히 마음이 아프면 마음을 달래줄 수 있는 약을 먹어야지. 나한테 미안해할 필요 없어. 도움 받을 수 있을 만큼 받아. 요즘 신경정신과 가는 거 흠 아니야. 일반 사람들도 많이 간다더라고.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노력해볼게. 쉽진 않겠지만. 당신 말이야. 혹시 회사 그만두게 되면 뭐 생각해둔 거 있어? 너? 일단 그 악마로부터 해방되는데 진짜 행복할 것 같은데. 그래도 붙어있는 게 대감집 노예라도 하는 게 낫지. 다른데 애매한 데 들어갔다간 연봉도 제대로 못 받을 것 같고 그래서 버텨보려는 거지. 사실은 나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는데 말이야. 안 그래도 마침 우리 회사에도 재무회계팀 인원 하나 비는데 혹시 당신 와서 일할 생각 있어? 진짜? 그래도 돼? 정말? 응. 물론 지금 회사보다 연봉은 더 줄 수 없어도 경력까지 쳐주면 거의 맞춰줄 수 있을 것 같거든. 안 그래도 회사 내부적으로도 사업 확장하게 되면서 회사나 세무 부분의 디테일을 좀 보관할 사람이 필요했거든? 당신 하는 일에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 같아서 말이야. 물론 늘 하던 일이지. 대신 우리가 부부 사이인 걸 모르는 직원들도 많으니까 너무 티나지 않게 행동하고 공과사는 잘 구분하자. 나 이럴 땐 가족이고 이런 거 없이 하거든? 당연하지. 회사에선 당신 대표님으로 잘 모실게. 뭐 그렇다고 너무 티나게 그러진 말고. 정말 고마워, 정윤아. 당신이 그 말해주니까 이제 좀 살 것 같아. 나 그럼 당신 믿고 회사에 사직서 제출할게. 정말 고마워. 나 당신 회사에서 새롭게 출발할게. 3년 후. 대표님, 이번 분기 실적 자료 정리했는데요. 확실히 예전만 못합니다. 특히 통번역 의뢰 건수가 전년 대비 60% 가까이 줄었어요. 예측은 했지만 수치로 보니까 더 실감나네요. AI 번역 툴이 워낙 고도화되다 보니 특히 기본 문서 번역 시장은 거의 사라져버린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전엔 계약서, 매뉴얼, 홍보자료 번역이 주력이었는데 요즘은 클라이언트들이 좋아하는 AI로 돌리고 마지막 검수만 의뢰하는 시기라 단가 자체가 확 줄었죠. 대기업 쪽에서도 비용 절감 목적으로 사내 자체 AI 튜터 도입도 늘리고 있더라고요. 결국 우리 회사의 차별화 포인트가 문제겠군요. 단순히 영어를 잘 가르치는 걸로는 경쟁력이 안 되는 시대가 돼버렸으니까요. 맞아요. 요즘은 단순히 언어 교육보다는 커뮤니케이션 컨설팅 쪽으로 수요가 이동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글로벌 협상 전략,
문화적 차이를 반영한 프레젠테이션 고창 같은 그런 고부가가치 서비스요. 결국 우리가 전문성을 더 세분화해서 AI가 대체할 수 없는 영역을 찾아야겠네요. 단순히 언어를 이해하는 걸 넘어서 맥락과 감성을 읽는 힘 같은 걸로요. 일단 다음 회의에서 여러 방향성에 대해 논의해보죠.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김 팀장. 그럼 저 이만 가보겠습니다, 대표님. 그래요, 수고했어요. 점심은 먹었어? 김 팀장, 우리 회사에선 서로 존대하기로 하지 않았나요? 지난번에 클라이언트 앞에서 실수해서 곤란했던 적 있지 않았죠? 예. 대표님, 이번 달 결산 보고서 정리한 겁니다. 매출은 딱히 오르질 않았는데 고정 지출은 오히려 늘었네요. 사무실 임차료나 관리비는 그렇다 쳐도 외주 용역비가 생각보다 많이 올라간 것 같은데요. 이번에 계약이 그렇게 많았던가요? 그거는 최근에 회계 정리 과정에서 단발성 계약들이 좀 겹쳤어요. 기존 계약 갱신하면서 인건비 단가도 올라서요. 그래도 매출이 줄고 있는 시점에 지출이 이렇게 계속 늘면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요즘 들어 회사 현금 흐름이 빡빡해지는 게 김 팀장님도 체감하고 있을 텐데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서 절약이 필요할 것 같군요. 그렇긴 하죠. 근데 뭐 요즘 경기 자체가 워낙 안 좋으니까요. 다들 비슷한 상황일 텐데요. 아니면 저희 회사가 많이 어려운 건가요? 귀찮거릴 정도는 아니에요. 아직은 버틸만해요. 근데 확실히 매출이 급감하고 있는 건 사실이니까요. 이럴 때일수록 위기의식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괜히 방심하다가 더 큰 구멍 생기면 진짜 위험해지니까. 그건 맞죠. 긴장감을 유지하는 게 좋으니까요. 알았어요. 제가 더 꼼꼼하게 지출 관리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날 저녁. 여보세요? 그래, 정혜나. 퇴근은 했니? 이제 막 나가려던 참이에요. 무슨 일이세요? 다름이 아니라 나 지금 네 회사 근처에 있어 연락해봤지. 아, 그러세요? 그래서 말인데 퇴근할 거면 혹시 시간 내서 나 있는데 잠깐 들릴 수 있겠니? 아주 잠깐이면 돼. 지금요? 그냥 얼굴도 볼 겸 근처까지 왔는데 안 보고 가기는 또 아쉬워서 말이지. 지금 네 사무실이랑 자리 멀지 않은 데 있으니까 잠깐 와라. 잠시 후. 아유, 왔구나. 금방 잘 찾아왔네. 이리로 들어와. 안 그래도 내 친구들이랑 저녁 먹고 있었거든. 다들 우리 며느리 보고 싶다 해서 말이지. 아, 혼자 계신 게 아니라 친구분들도 계셨던 거예요? 그럼 내가 혼자 여길 왜 오겠니? 자, 들어가자. 얘들아, 지난번에 말한 우리 며느리 정연이 몇 년 전 결혼식 때 보고 오랜만에 들이지? 우리 정연이 능력이 좋아서 회사 운영하는 사업가라 돈도 엄청 잘 버는데도 시부모랑 남편한테 아주 잘한다니까. 요즘은 남편만 잘해선 안 되고 며느리도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들 하잖아. 우리 며느리가 딱 그래. 이렇게 사람들이 많았나? 그냥 단순한 만남이 아니라 모임이잖아. 어머님, 아시는 분들이신가 봐요. 안녕하세요. 어때? 이쁘지? 우리 아들뿐 아니라 며느리가 밖에서 능력 있게 돈 벌어오고 얼마나 보기 좋아. 요즘 세상에 이게 진짜 며느리 모범이지. 뭐 아주 좋겠다고. 안 그지? 우리 며느리 아니었으면 내가 이렇게 어깨 쭉 펴고 다니지도 못했을 거야. 오늘도 글쎄 우리 며느리가 식사 쏘고 싶다 해서 내가 다들 모신 거라니까? 어? 갑자기? 어머님! 정인아, 나 좀 미안하게 됐는데 내 체면 좀 세워주라. 나중에 오늘 돈 내가 따로 붙여줄 테니까 네가 일단은 결제해. 오늘은 엄마 좀 살려줘. 하지만 제발 좀 부탁해. 요 다들 어찌나 자기 딸, 아들, 딸 그 손자, 손녀 사랑이 심하든지 나도 이럴 때만이라도 좀 애들 앞에서 기 좀 펴보자. 내가 돈 보내준대도. 일단은 여기 계산 부탁드려요. 아유, 정말 고맙다.
우리 며느리 덕분에 내가 체면이 산다. 이렇게 든든한 며느리가 있으니 내가 뭐가 부럽겠어? 나 하나도 부럽지가 않아. 저기, 나 우리 며느리 택시 좀 잡아주고 올 테니까 다들 잘 먹고 있으라고? 어머님, 어떻게 된 거예요? 저 어머님 혼자 계신 줄 알고 왔는데 이런 자리였으면 솔직히 오지 않았을 겁니다. 아무리 아들 며느리 자랑하고 싶으셔도 이렇게 일방적으로 불러내서 계산까지 맡기시는 건 좀 저를 이용하시는 것처럼 느껴져요. 앞으로는 그러지 않으셨으면 해요. 알겠다, 알겠어. 기분 나빴으면 미안하다. 다음부턴 안 부를게. 남들은 손자 손녀 자랑하는데 너희는 딩크라 자식도 없잖니. 내가 자랑할 건 대기업 다닌 아들이랑 사업하는 며느리 너밖에 없었는데 이제 승빈이 대기업도 다니질 않으니 자랑할 건덕지가 없네. 그러니까 내가 괜히 오버한 거야. 미안하다. 이해 좀 해주라. 일단은 알겠습니다. 오늘은 그냥 그렇게 하시죠. 몇 년 겪어보니 어머님은 생각보다 남의 시선을 많이 의식하는 것 같아. 그놈의 체면 치레가 뭔지 그게 어머님 삶의 절반인 것 같아. 오늘도 결국 그 체면 때문에 날 불러낸 거고. 잠시 후. 왔어. 저녁은? 먹었어. 그래, 얼른 쉬고 와. 있지. 나 오늘 좀 황당한 일이 있었어. 뭔데? 퇴근하려는데 어머님한테 전화가 온 거야. 우리 사무실 근처에 계시다길래 별 생각 없이 갔는데 웬걸? 식당에 사람들이랑 다 같이 앉아 계신 거야. 날 막 키링처럼 자랑하시면서 내가 오늘 그 자리 쏘겠다고 미리 말해놓으셨더라? 그래서 당신이 계산했어? 어쩔 수 없이 계산했지. 근데 솔직히 좀 불편했어. 아무리 체면 세우고 싶으셨다 해도 나한테 미리 얘기라도 하셨어야 되는 거잖아. 난 그냥 가볍게 인사드리는 자리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결제까지 떠안으니까. 아유, 뭐 그래도 엄마도 그냥 순간적으로 친구들 앞에서 기 좀 세우고 싶으셨나 보지. 그렇게 큰 돈은 아니잖아. 금액은 문제가 아니야. 이런 게 몇 번 쌓이면 괜히 사이만 불편해질까 봐 걱정인 거지. 나도 체면 세워드리고 싶지 않은 건 아닌데 적어도 당신한테 얘기하고 넘어갔어야 된다고 생각해. 자칫하다간 괜히 우리가 안 좋게 비칠 수도 있잖아. 알았어. 다음부턴 미리 얘기 드리라고 할게. 이런 일 오게 할 테니까 괜히 신경 쓰지 마. 1년 후. 그래서 진짜로 사업을 접겠다는 거야? 지금 회사 구조론 이걸 유지할 의미가 없어. 시장이 침체되면서 인력도 빠지게 되고 업계 흐름도 완전히 달라졌잖아. 괜히 더 늦게까지 버티다 빚만 지느니 차라리 정리하는 게 맞다 생각해. 당신은 오래 생각한 건데 듣는 난 허무하네. 갑자기 실업자 된 것 같은 느낌이야. 내가 이 회사를 위해 얼마나 뛰었는데 우리 회사가 없어진다니? 알아. 당신 고생한 거 나도 잘 알지. 근데 지금은 매출이 급감하다 못해 완전 위기 상황이야. 이럴 땐 괜히 욕심 부리는 거보다 멈출 줄 아는 게 현명한 거지. 그래도 이렇게 갑자기라니. 앞으로 우린 뭐 먹고 살아? 당신은 괜찮아? 나야 괜찮지. 아직 유예 기간은 있어. 완전히 문 닫는 건 아니니까. 그리고 원하면 내가 추천서도 써줄게. 다른 회사에서 갈 수 있도록 도와줄 거야. 그래? 괜히 걱정하지 마. 우리 다시 예전처럼 으쌰으쌰 하면 돼. 지금은 잠깐 조정기일 뿐이야. 일단은 남편에 대한 익명의 제보가 들어봤는데 정말 사실일까? 설마. 그래도 내 남편인데 그럴 리가 없잖아. 내 남편이 뭐가 아쉽다고 회사 돈을 횡령해. 그런데도 계속 비슷한 제보가 이어지는 거면 그냥 우연일까? 아님 진짜일까? 내가 직접 확인하기 전까진 일단 믿지 않는 게 맞겠지. 며칠 후. 대표님, 무슨 일이에요? 드디어 증거를 찾았습니다. 숨겨진 폴더에서 그동안 보고되지 않았던 회계장부가 발견됐는데 이것 좀 보시죠. 이게 뭔가요? 장부에서 확실히 이상한 자금 흐름을 확인했습니다. 회사 공금 약 2억 원이 외부 용역비나 자문비 명목으로 빠져나갔는데 확인해보니 모두 대표님 가족분들 직계명의 계좌로 들어갔습니다. 김 팀장의 직계 가족? 네.
김 팀장님의 부모님 그리고 남동생 명의 계좌였습니다. 단순하게 모르고 명의를 제공한 건지 아니면 자금 흐름을 미리 알고서 모두 다 공범이라는 건 확인이 필요합니다만 일단 김 팀장님이 회사 돈을 횡령했다는 정황은 매우 뚜렷합니다. 익명의 제보건이 사실이었던 거죠. 기가 막혀. 믿었던 사람한테 이렇게까지 뒤통수를 맞을 줄은 몰랐네. 회사 돈을 횡령한 게 알고 보니 내 남편이었다니 뭐 이런. 대표님,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어요? 일단은 그거 증거로 확보하고 만에 하나를 대비해 더 자세히 조사해보죠. 그날 저녁. 응? 어머님 아니세요? 앉으려무나. 네? 귀가 먹었니? 앉으라고 했잖아. 뭐지? 하필 이 타이밍에 눈치챈 건가? 당신 왜 그러고 있어? 오늘부로 나 이 집에서 지낼까 한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 집에 머무는 동안은 그동안 못 받았던 밀린 효도 다 받을 거야. 어차피 이제 회사도 정리하는 마당에 넌 일도 안 하고 백수일 텐데. 뭐 어때? 마음 같아선 이혼시키고 싶은데 그래도 그간에 정이 있으니까 내가 참는 거다. 백수라뇨? 회사 정리했다는 얘기 당신이 했어? 아, 그럼 백수지. 멀쩡한 애한테 시비 걸지 말고 사태 파악이나 제대로 하렴. 네가 사업을 할 때나 내가 며느리 떠받들었지. 지금도 그럴 줄 알아? 이 넓은 아량을 베풀어 줄 테니 네가 평생 효도하며 우리한테 은혜 갚으면 내가 잘 얘기해서 승민이한테 이혼 얘긴 없던 걸로 해줄게. 먼저 이혼 얘기를 꺼낸다고요? 진짜 황당하네. 황당한 건 나거든.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이 나온다고. 올해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그새 그걸. 그리고 결혼할 때 내가 준 팔찌랑 폐물들 다 내놔. 이제 내가 보관할 거야. 이제는 줬다 뺏으려고요? 그럼 지금껏 내가 너 반찬 해다 주고 밥 해주고 했던 것도 다 돈으로 환산할 테니까 그걸 돈으로 달라고. 돈으로 환산하자고요? 진짜요? 당연하지. 공짜로 하는 게 어딨어. 우리 아들이 너 데려가서 이렇게 먹고 살기 좋게 호강시켜줬으면은 그 값은 해야지. 지금 이 집에 살고 있는 것도 누구 때문인데. 좋아요. 말 한번 잘하셨네. 그럼 어디 한번 계산해 봅시다. 어머님이 해주신 것과 제가 어머니께 해드린 것들 말이에요. 뭐? 결혼 후에 해외여행을 그것도 한 1년에 한두 번은 꼭 보내드렸죠. 명절이면 아버님 좋아한다는 우럭이랑 좋아하시는 약과 보냈죠. 그것도 모자라 2번 생일 앞두면 생신 선물에 용돈 챙겨드렸고요. 그 외에 각종 외식비와 그동안 어머님 모임원분들과의 식사 자리에서도 제가 낸 돈들만 해도 이게 다 얼마예요? 이거 목록화해야 정확하겠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쓴 돈이 훨씬 많은데요. 그게 뭐가 중요해? 방금까지 그거 받아내겠다고 여기 오신 거잖아요. 확실히 할 건 해야죠. 근데 이건 아셔야 돼요. 이거 문제 삼는 순간 어느 쪽에서 일방적으로 돈이 많을 경우 상대에서 토해내야 된다는 사실요. 그런 게 아니라. 왜요? 언젠 밀린 효도 받아야 된다면서요? 너 아주 뻔뻔하구나. 이련애였니? 제가 묻고 싶은 말인데요. 원래 이런 사람이었던 건데 그동안 가면 쓰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껏 제 회사 운영하지 않고 있다고 바로 달려와서 제가 그동안은 며느리로서 효도 안 한 것처럼 아나무인으로 굴고 있잖아요. 제 말이 틀려요? 그리고 아까 뭐랬더라? 지금 이 집에 살고 있는 것도 누구 때문이라고 했던가요? 그 말 본인 아드님한테 하세요. 또 무슨 개떡 같은 소리야. 자, 친절하게 보여드릴 테니 한번 보세요. 이 집 등기부등본 보이시죠? 제 명의로 돼 있잖아요. 아니 무슨 말도 안 되는. 이 집은 분명 우리 아들 명의일 텐데 왜 네 명의란 거야? 이 조작된 거 아니냐? 어휴 참 속고만 사셨나. 그럼 한번 아줌마가 조회해 보세요. 이건 누구나 조회해 볼 수 있는 거니까. 뭐, 이럴 수가.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야 김승비, 언젠 너 이 집이 네 집이라며. 그동안 내가 돈 모은 거 어땠냐고 물을 때마다 툭하면 집 사는 데 썼다고 했잖아. 아니 그게 사실은 나 돈 잘 못 모아서 솔직하게 말하고 싶었는데 엄마가 괜히 그걸로 내 월급도 빼앗고 통제하려 들까 봐. 뭐야? 아니 나한테 돈 주기 싫어서 그런 거짓말을 했단 말이야. 아이 대체 너
그 월급은 물론이고 회사에서 꽁친 돈도 있으면서 그걸 죄다 썼어? 너 재무팀에 있는 놈이 그렇게 돈을 물쓰듯 써버리면 어떡해? 엄마, 꽁친 돈이라니 뭔 소리라는 거야? 야, 김승빈, 너 연기엔 소질이 없다. 그동안 감쪽같이 날 속이려 들어서 천부적인 재능이 있을 줄 알았는데 실망인걸? 여보, 아니야. 엄마가 실현한 거야. 내가 무슨 회사 돈을. 내가 왜? 뭐가 아쉬워서? 그러니까 대체 네가 뭐 때문에 그런 짓을 했을까 이해가 안 돼서 내가 며칠을 고민에 빠졌었거든. 근데 오늘 네 엄마 돌변한 것부터 해서 지금 너랑 주고받는 대화 보니까 잘 알겠더라고. 넌 확실하게 횡령을 했다 치지만 나머지 가족들은 그동안 명의만 빌려줬을 거라고 생각했어. 그냥 계좌만 빌려줬다고 여겼지. 보통 횡령이 다 그렇게 차명 계좌 만들고 하니까. 근데 다들 짜고 치는 고스톱이었구나. 이거 두 사람만 아는 거 아니지? 아니, 당신 아빠랑 당신 동생도 아는 사실이지? 우리는 모르는 일이야? 몰라? 그리고 우리 승민이 횡령했다는 증거 있어? 재무팀에 우리 승빈이만 있는 것도 아니고 네 남편 만만하다고 잡지 마. 몰라요. 인제 와서 그 변명이 통하겠어요? 만에 하나의 상황을 만들고 싶지 않아서 내 회사 회계가 투명하게 돌아가게끔 직원들끼리 모니터링 시스템을 가능해놨거든요. 내부 전표, 외부 계좌 흐름, 결제 라인 전부 실시간으로 크로스 체크되게 됐고 덕분에 이 구멍이 드러난 거예요. 다만 그걸 서로 감시하고 있단 걸 모를 뿐이죠. 아니, 그게 여보, 내가 처음에 횡령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돈이 너무 급해서 정말 바보같이 회사 자금 몇백만 원을 잠시 사용한 거야. 월급날 바로 채워 넣으려고 했는데 그게 몇백? 지금 네 눈앞에 서류가 뭘 말하는지 아직도 파악이 안 돼? 2억이 넘는 회사 자금이 외부 용역비를 둔갑해서 빠져나갔어. 그게 다 잠깐 쓴 돈이야? 그건 내가 의도한 게 아니고 중간에 착오가 있었을 수도 있어. 착오라. 참 편리한 단어네. 글쎄? 착오라 하기엔 너무도 체계적으로 네 아빠 계좌, 네 엄마 계좌, 그리고 네 동생 계좌까지 쪼개져 있더라. 이게 단순한 실수라고. 우리가 잠시 명의만 빌려준 거야. 우리도 자세한 건 몰라. 좋아요. 그럼 자료는 이미 남겨져 있고 법원이 판단할 노릇이죠. 그때 각자 소명하자고요. 법원? 그럼 이 사건을 그냥 넘어갈 거라 생각했어요? 2억이나 가져갔으면서? 저기 나 제발 이건 아니잖아. 돈 때문에 네 남편을 고소하겠다는 거야? 돈 때문에 아내 회사 돈을 훔쳐간 놈도 있는데 고소도 못할까? 지금 단계에서 내가 할 일은 딱 세 가지야. 첫째, 회사 내부 감사보고서를 작성해서 전 직원에게 공유할 거야. 둘째, 해당 계좌 전부를 즉시 동결하고 은행 회선을 통해 자금 추적 요청할 거고, 셋째, 형사 고소 및 민사 손해배상 청구 진행할 거야. 아줌마는 아까부터 단순히 명의만 빌려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수사기관에서 판단할 문제고요. 제가 할 건 회사 대표로서 회사 재산을 지키는 겁니다. 정황이 명백하면 형사처벌 가능성은 매우 높아지겠죠. 여보, 제발 일 심각하게 만들지 말자. 돈은 모두 돌려놓을게. 돈 돌려놓겠다는 말이 동전 몇 번 가르끼우듯 끝날 줄 알아? 나 지금 바로 법률대리인과 회계감사인 통해서 내 증빙 확보할 거고 그 결과를 토대로 수사기관에 고소할 거야. 횡령, 배임 혐의로 형사고소 들어가면 단순 변제만으로는 끝나지 않을 수도 있어. 승빈아, 지금 모르는 거니? 지금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그냥 우리 망했다는 얘기야. 야, 난 진짜 몰랐어. 몰랐다고. 여기서 이런다고 달라질 거 없다니까요. 사실은 아줌마 아저씨 계좌로 돈이 흘러갔고 그 돈을 쓰지 않았다면 아줌마 말대로 되는 거고 아닌 같이 처벌받는 거죠. 물론 김승빈은 빼박 형사처벌 대상이고요. 제발 부탁한다. 우리 아들 인생 망가지는 건 안 돼. 그러게 감당할 일을 버렸어야지. 아무리 급해도 회사에 돈을 댈 각오를 했으면 이 정도로 망가질 각오도 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미안하다 정연아. 내가 이럴 줄 모르고 나한테 너무 못되게 굴었어. 네가 그동안 나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한 번만 눈 딱 감고 봐줘. 우리가 다 갚을게. 분할로라도 꼭 갚을 테니까 법적 처벌은 말아다오. 그날로 우리 승민이 그 일은 못한다 봐야 돼. 뭘로 갚아요? 아저씨 연금으로? 아줌마는 현재 수입도 없으시잖아요. 아, 그래서 저한테 평생 효도하면서 갚으라고 하신 거구나? 그게 아니야. 내가 잘못 생각했어. 정말 미안해.
아가 그 회물 말했죠? 자요. 하나도 아쉽지 않으니 가져가세요. 이것도 팔아서 변제하시든지. 장윤아, 제발. 아줌마, 저도 처음엔 정말 아줌마를 제 친엄마처럼 여겼어요. 부모님 없는 제게 가족이 생긴 것 같아서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요 몇 개월을 제외하면 말이죠. 근데 결국은 돈이었네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돈 때문이었어. 제가 사업한단 말에 눈빛이 달라지던 그때부터 이미 이 파국은 예감된 거였는데. 아니야. 내가 점점 욕심을 내서 그렇지. 나도 처음엔 그렇지 않았어. 믿어줘. 그만하세요. 이제 그 어떠한 말도 듣고 싶지 않아요. 내일 아침에 변호사 만나 이혼과 횡령권 진행할 겁니다. 여보, 이혼이라니. 그럼 회사 돈 횡령을 생각까지 한 놈이 들키면 이혼당할 거란 생각도 못했어? 아줌마, 아들 데리고 이만 가보세요. 자꾸 이렇게 버티면 바로 경찰 부르겠어요. 어머, 아침에 상황이 어떻게 이렇게 됐지? 아니, 어떻게. 그 이후에 어떻게 됐냐고요? 당연히 전 남편은 법적 처벌을 받았습니다. 금액도 축소해서 처음엔 몇백만 원을 잠깐 썼다고 잡았대더니 수사가 진행되자 계좌에서 나온 건 2억이 전부가 아니었죠. 추가로 더 큰 금액이 횡령된 사실까지 드러났습니다. 시댁 쪽은 처음부터 다 알고 있던 게 밝혀졌어요. 겉으론 쉬쉬하면서도 뒤론 다들 손을 맞잡고 있었던 거죠. 단순히 명의만 빌려준 게 아니라 자금 흐름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던 공범이었습니다. 덕분에 우린 몰랐단 말은 법정에서 단 한 줄의 설득력도 가지지 못했죠. 결국 남편은 실형을 선고받았고 시댁 식구들도 각자 관여한 정황만큼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소송 과정에서 지쳐 결국 회사를 정리하고 잠시 쉬어야 됐어요. 그간의 배신감과 법정 다툼으로 몸과 마음이 무너졌으니까요. 아무래도 한때는 정말 사랑했던 가족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인생은 그대로 멈추란 법이 없더라고요. 오랜 시간 준비하며 전 최근 친구와 함께 다시 새로운 회사를 차지했습니다. 이번에 유학 컨설팅 회사예요. 예전처럼 외주 번역이나 단기 통역에 매달리는 게 아니라 세계적으로 학생과 학부모들을 돕는 방식으로 새롭게 출발했죠. 다시 시작하기까지 쉽지 않았지만 이젠 이렇게 사연을 보낼 수 있을 정도로 괜찮아졌답니다. 잘 들어주셨을까요? 재밌게 들어주셨길 바라며 전 이만 사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